아, 근데 면접에서 몰라도 돼요를 그럼요.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그럼요. 더군다나 특목고인데요? 네? 특목고인데? 그럼요. 그 몰라요를 어떻게 몰라요를 커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는데요 하면서 긴장하고 이제 떨리면 그러니까 끝이고. 틀림없이 이제 그건 거죠. 그러니까 공통 질문에 대한 음. 거에서 몰라요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데 본인의 또 이게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나온 질문이 예를 하나 같은 경우 한 6, 7개 된단 말이죠. 그게 다 자기소개서 있는 내용, 학생부의 내용이거든. 그럼 거기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추가 질문이. 그럼 예를 든다면 내가 무슨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세특의 만약 자기소개서에 어떤 그런 활동들이 적어놨어.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묻는. 야, 그 활동을 하면서 네가 수학적인 개념과 연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 그럼 그게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질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참. 제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좀 능글능글한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아이들이 별로 없죠. 그거는 이제 훈련에 의해서 면접학원에 훈련시켜야지. 그런 질문에 나오면 네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사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연습하면서 숙달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 연습 안 돼 있고 딱 들어가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밖에 없죠. 다양한 케이스에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도 처해보고 저렇게도 처해보고 연습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체화되고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보면 딱 티가 나거든. 이 친구는 그럼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았네?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거든. 근데 그게 보이죠? 보이죠. 네. 근데 보이는데 그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 담당 입장에서 얘가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구나. 그걸 좋게 긍정적으로 보지. 야, 이게 얘가 다른 학원에서 뭐 컨설팅 업체 돈 많이 주고 준비했네. 이걸 마이너스 주지 않는다. 네,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왜냐면 그런 거에 약간 세세한 얘기, 작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 학원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민감하게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궁금해하는 걸 떠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불안 조성을 만들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불안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불안함들이 생기니까 사실 올 때마다 진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저희들로서는 안타깝거든요. 야, 사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감정을 안 가지면 되는데 일단은 오게 되면 면접을 가르쳐 놓고서도 그 후에도 또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예 시당초 그런 불안감을 좀 없앤 상태에서 면접을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네. 뻔하고 예전에 뭐 노멀한 자소서에 면접 질문 이러면 뭐 다 티가 날 텐데 이제 그렇게는 요즘은 안 하잖아요. 네. 학원에서도 다 아이의 개성에 맞춰서 정말 아이 이야기의 스토리로 만들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요새는 애들도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보면요. 예년하고 좀 다른 건 자기소개서를 잘 써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를 내용을 구성을 못하거나 못 써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글을 잘 쓰더라고요. 네. GPT 덕분에? 아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의 힘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그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오면 뼈대가 없는 그냥 알맹이 다 빼고 그냥 겉에 테두리만 써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구체적으로 그걸 채워가지고 오는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GPT를 썼니? 근데 GPT를 쓰면 자기소개서에 꼭 들어가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 자기소개서를 저희한테 첨삭받으려고 가지고 왔을 때 GPT가 했네. 딱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작성자는 모르죠. 그거를 가져다 주기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거꾸로 역으로 GPT에 넣어보면요. GPT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할수록 그 GPT 언어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아니도록 좀 강구를 하는 거죠. 네. 자,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보통 이제 자사고 입시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모집 공고가 나오고 네. 이제 자사고에 입시에 종을 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께서 설명해 내는 건 다니시지만 그 매번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절차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정을 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부모님들은 좀 적으시거든요. 근데 저사고 입시가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네. 굳이 막 그게 입시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럴 필요 없죠. 왜 안 복잡해요? 어차피 내신 성적 다 자사고 가는 애들 다 A 나올 거고. 그러면 저기 소장님, 저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저희가 예전에 그 학원에서 제가 이제 그런 분석의 틀을 만들어서 저희 그 학원이 그래도 이게 네임밸류가 있는 학원이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명덕외고 시절에. 네네네. 네, 근데 그 명덕외고 시절에 저희가 보낼 때는 내신 평균이 96.7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신이라고 하는 과목이 그때 당시처럼 모든 학교가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이 과목을 그렇죠. 하고 어떤 그렇죠. 학교는 이 과목 또 추가해서 보고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내신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둘 때 90점과 99점이 동일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외국제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원자의 어떤 원점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91점 받고 어떤 친구들은 지필고사는 80점대인데 수행이 100 받아가지고 90 넘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A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91점의 A인지 100점의 A인지는 그들 학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B가 하나 있을 때 네. 하나고를 갈 수 있나요? B가 하나 있으면 하나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외대부고는 갈 수 있나요? 외대부고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민사고는 갈 수 있나요? 민사고도 쉽지 않습니다. B가 하나 있으면. 상상고는 갈 수 있나요? 상상고는 이게 B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네. 상상고는 국어, 영어, 수학은 A가 다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그러니까 얘네들 은밀히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하고 아니 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거든요. 자, 그러면 모르는 입장에서 하나 질문 더 드리면 네. 기술 과정에서 B를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기술 과정에서 D를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엄밀히. 들으셨죠? 네, 괜찮습니다. 네. 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 생기부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님들이 매번 하시는 질문이 음악, 미술, 기술 과정, 체육에서 이게 A가 아닌 성적을 받았을 때 괜찮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몇몇 학교들은 또 전과목, 예체능 과목 포함해서 다 반영되는 과목이 또 있어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C 이하를 받았게 되면 간점을 받는 게 있어요. 그 학교가- B까지는 괜찮아요. 그 학교가 네. 어딘지. 그 학교가 대표적으로 현대청원고 같은 경우에 약간 현대청원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북일고라든지 민사고는 전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예체능 과목까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현대청원고가 그렇게 인기가 높아요? 현대청원고가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의대 실적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청원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도권 서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현대청원까지 내려가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어제 상담이 왔는데 서울 지역에 계신데 현대청원고로 내려가겠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그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대 때문에요. 의대 때문에 네. 현대청원고 의대 실적 좋죠. 네. 네. 자, 그러면 자사고 준비를 갖다 할 때 만약에 진짜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어떤 게 제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물 딱 하나만 좀. 네. 준비물요? 네, 준비물. 그러니까 여기 내신 성적은 나왔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자사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정말 챙겨야 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준비물이라고 비유를 하면 네. 근데 그 준비물은 뭐가 있을지. 뭐 입시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자기소개서인 거죠. 성적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이냐. 자기소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시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렵지 준비해요?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선행학습이나 네.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볍게 답변할 수 가서 있는. 내신 정도 위주의 네. 수업으로 보긴 돼. 심화 정도 공부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사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아까 입시 정보가 이제 그렇게 크게 준비해야 될 것 없고 많이 알아야 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올바르게 수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면 어느 곳들이 있을까요?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네, 엄마들이 그래도 자사고의 정보를 지금 소장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딜 가서 아니면 어딜 갖다 검색해서 엠베스트 사이트. 그거는 인정해요. 진짜 솔직히 네. 엠베스트 사이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정리 잘 되어 다 있죠. 소장님이 하신 건가요? 그렇죠. 연구원들과 아, 함께. 이제 감이 오네. 네. 그게 이게 보통 교육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특목고 그래요? 백서. 네, 옛날 건데. 네.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한 학교가 딱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 학교 홈페이지들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학교에서 하는 설명회 반드시 저는 가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설명회 반드시 가보시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런 걸 모아놓은 학원 설명회라도 학원 설명회는 저는 안 비추합니다. 저는 조금 비추합니다. 잠깐만, 학원 설명회는 왜 비추하세요? 이거 뭐, 이거 이거 솔직한데 이거 뭐 학원을 이렇게 내려서 까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왜 제가- 학원 설명회를, 말씀. 제가 이제 저도 저희 아이 중3 때 어느 고등학교 뭐 가야 되는지 설명회 다니는데 한 군데만 안 가보고요. 보통 한 뭐 10월부터 중3 설명회 막 본격적으로 학원 시작하거든요. 뭐 지금은 막 여름방학처럼 막 네, 하니까. 여름방학부터 해서. 근데 그냥 경험 삼아 이게 이제 컨설턴트마다도 사실 말하는 관점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갈 거는 아니고 한 두세 군데 가서 어머니의 생각을 정립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집합을 찾아라. 네, 근데 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학원 설명회에서 저도 학원 설명회를, 그러니까 저희 엠베스트 뭐 메가 스터디가 아닌 뭐 각 학원 설명회를 요청해서 저도 가긴 가거든요. 강사라서 가면은 이게 중요한 게 그 학원이 누구를 이제 어떤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연자를 세우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학부모님들이 판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강연자가 어떤 사람인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소장님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네, 여기에 만약에 그런 강연 좀 원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어차피. 전화번호가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조금은 이제, 이게 유튜브에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있고, 맞아요. 전문가라고 하면서 많이 나와 있고, 맞아요. 많은 영상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 사실은 저희 명재원 영상이야 편집 없이 한 방에 딱 나가는지만 유튜브 영상은 사실 기획된 영상이고 네. 10분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대본이 있는 거고 그럼 저분이 정말 전문가인가라는 부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저는 또 온라인 강의를 한 17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저를 담당해줬던 옛날 그 PD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이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찍고 강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게 아니라 NG를 안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를 몰랐는데 NG를 내기 시작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이 정보의 약간 전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엠베스트에 왔을 때는 NG를 안 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편집 없이 이제 그 부분 다 내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보가 조금 더 이제 진실성 있게 좀 들리는 게 아닌가 내 생각이 돼요. 네. 그거는 저희 이제 이거 촬영해주고 계시는 이제 본부장이 네. 제안을 갖다 했는데 사실 인터넷 강의를 했던 입장에서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무조건 편집해야 되고 이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 류가 아닌 거를 이제 해보니까 그렇죠. 알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자사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기소개서는 저번에 그 소장님께서 해주셨던 영상 그거 참고해도 괜찮죠?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지금부터 써야 돼요? 지금도 써야죠. 이제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가 별개가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면접 준비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통으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시작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럼 두 분은 자기소개서를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 주시면 저는 도움이 필요한 요청 줘도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 업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전화번호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여기에 화면에.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제 가까운 지인의 부탁에 의해서 하면 저는 들어드리는 거는 있어요. 네. 근데 뭐 제가 하는 일이 조금 많다 보니까 또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님이 좀 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아이 때도 잘하십니다. 했었기 인정합니다. 때문에 네. 전화번호 깔아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훅 들어가도 안 되는구나. 정말. 네. 일단은 저희 쪽에 그 어머님 댓글로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태현 컨설턴트에게 그 질문을 직접 남겨주시면
시간 약속 잡아가지고 아니면 줌으로라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멀리 계신 분들은 줌으로 이렇게 상담들을 직접 대면하거든요. 가족 상담을 해요, 아예.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한 네. 화면에 이제 가족들이 다 담겨지고 저 영상 나오는 거를 아. 촬영을 해서 외부에 공개는 안 하고 네. 다 그걸 또 건네드려요. 왜냐면 아. 왜냐면 한 번으로 이야기가 안 끝나면 되죠. 예, 상담이 진짜 의미가 그럼요. 없어져요. 음. 서로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담을 네. 녹화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 네. 아, 참 좋은 이야기들을 오늘 많이 해주시네요. 아, 그리고 저 그게 궁금해요. 자사고 할 때 아까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독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자사고 쪽 관련해서 독서를 이야기하면 사실 영재고나 과고는 독서 이야기 나오면 그냥 쉽거든요. 네. 근데 자사고 쪽은 이렇다 할 딱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는 중요하지 않죠. 물론 상상고 같은 경우에 몇몇 학교들은 독서를 더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서를 무리하게 뭔가 따로 뭐 준비한다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요. 어차피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고자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평소에 본인들이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의 폭을 넓히려고 하고 깊이 있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잡혀 있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죠. 그렇게 준비하면 되지. 뭐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뭐 독서를 전략적으로 뭐 해야 돼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게 간혹가다 이제 생기부에 있는 독서 목록을 보고 이제 질문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게 생뚱맞게 뭔가 독서 목록을 보고 질문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 친구가 세특 내용에서 뭔가 교과 익히 수행평가라든지 뭔가 세특 내용에 다른 아이들과 다 다르게 뭔가 본인이 수행했던 어떤 연구활동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거 연관된 책이 여기 있네 라고 하면 또 반드시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독서책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뭔가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뭔가 독서를 뭔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아, 독서. 그럼 독서 권수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심지어 저는 뭐 2학년 때 독서 활동이 아무것도 없는 학생이 합격하는 케이스도 봤으니까 생기부에 그런 친구도 봤으니까 그게 크게 입시에서 크게 뭔가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목매서 뭔가 시간을 내는 것보다 그때는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라 그 시간에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도 불안하니까 만약에 책 한 권을 꼭 읽히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을 하실지 한 권씩만 좀 추천해 주시면. 추천합니다. 네.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천보다는 관심 있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본인이 생기부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너의 생기부를 한번 봐봐. 그럼 이 친구가 아니면 생기부 보다가 생기부 노말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어떤 활동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책을 하나 선정해서 빨리 지금 빠르게 읽어봐.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그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틀림없이 나올 테고 거기서 또 본인이 좀 더 풍부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리가 나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 책에서 난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을 또 뭔가 더 많은 얘기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또 독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책 한 권 추천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자유학기 활동이라든지 주제선택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 그 속에서의 어떤 얘가 경험했던 활동 중에 책과 연관시킬 수 있는 책도 그냥 평범한 책이 아니라 조금 약간 난이도 높은 책 연관시켜서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선정해서 이 친구한테 연계시켜서 읽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네가 뭘 느꼈냐라는 부분을 또 한번 독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아까 입시는 남아 있으니까 12월에 입시니까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도 다 입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이번 여름방학 때 좀 거리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 지금 이 책 읽으세요 뭐 저희들 엠베스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자사고 간 학생들의 독서 목록 그 다음에 뭐 가고 영재학교 독서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네가 했던 활동들 중에 뭔가 연계시켜서 좀 더 네가 좀 더 깊이 있게 뭔가 너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책이 있다고 하면 그 책이 네 책인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어린 왕자일 수도 있고 아주 누구나 다 읽은. 그렇죠. 이게 그 뭐가 책 한 권이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컨설턴트. 네, 저도 소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생기부 보고 그 생기부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 독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 책은 약간 지금 최신 트렌드인 게 새로 나온 책
책이 아니어도 네, 옛날 상관없죠. 책이어도 상관없다. 아, 네, 그럼요. 네. 심지어 뭐 고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책도 뭐 자유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이제 읽는 그런 거 그런 책도 그런 것도 읽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왜냐면 진짜 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컨설팅 할 때 아이들한테 딱 얘기를 해요. 네가 중학교 지금까지 교과 과정에서 수행 평가했던 리스트, 수행 평가든 네가 동아리 활동에서 뭐든 해가지고 네가 개인적으로 뭔가 교과와 연관된 활동을 했던 리스트를 다 해. 그러니까 애들이 리스트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한 가지 더, 네가 했던 그 활동의 주제와 연관된 책을 찾아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오면 거기에서 픽해서 아이들한테 그럼 요거 읽고 네가 다시 한번 네가 예전에 뭐 네가 그 2학년 때 수행 평가했다고 한다면 다시 회상해서 그 수행 평가 결과 네가 갖고 있을 테고 그럼 그걸 다시 고민해봐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다시 좀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게 컨설팅 과정의 그렇죠. 저만의 노하우인 거죠. 하지만 저는 컨설팅을 안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어쨌든 그 3년 가까이 활동했던 것들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묶이는 게 있어요. 묶이는 영역들이나 관심 주제들이 있고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묶어서 관련된 책으로 연결시키고 해서 어쨌든 가닥을 쫙 잡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죠. 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번 여름 방학 때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저도 옛날에 뭐 제 지인을 통해 상담할 때는 제 얘기를 하죠. 야, 네가 활동 다 했어. 대신에 네가 그 의미를 못 찾은 거야. 그치. 그럼 그 의미를 지금부터 찾자. 그치.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 네가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지금 의미를 새로 찾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자사고를 목표한다고 한다면 이런 여름 방학부터 시작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동안 활동했던 내역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만들어야지 무에서 완전히 뭐 관련 없는 건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건 뭐 면접 볼 때 다 뽀록 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뭐 했니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한 거 없는데요. 맞아요. 한 게 있어. 맞아. 집에 가서 다시 고민하고 와. 맞아. 다 리스트해 갖고 와. 그게 중요한 포인트. 네. 자, 그러면 혹시 그 자사고에서 면접 준비를 할 때 네.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그 이렇게 질문을 했던 리스트를 어떻게 기출 구했어요? 문제? 기출 문제. 네, 그 리스트를 구했는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그거가 올해 또 이렇게 적용되어질 확률이 한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면접 기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출 문제는 그 아이의 자기소개서가 나온 맞춰서 거라 나와야 내 자기소개서에 나온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기출 면접 질문을 딱 보고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까?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든다면 뭐 수학 개념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풀리면서 가면 이 친구는 그 수학 개념과 관련된 활동을 자기소개 녹여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어떻게 보면 유형이라고 하죠. 기출 면접 질문의 유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학교는 그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 질문이 나오는구나. 아니면 이 학교는 확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뭔가 개념을 묻는 질문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거. 아니 실생활과 연관된 뭔가 또 질문 하나 더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학교 유형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과 전문 컨설턴트들이 이게 아직 입증되어진 자리에서 네.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에 약간 분위기적인 차이는 좀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그래도 여쭤봤잖아요. 부모님들이 어쨌든 소장님이 이렇게 한번 또 던져주시면, 근데 그거는 또 이렇게 또 생생하게 또 이렇게 내리상으로 또 이렇게 안 까먹으시니까. 저번에 그 소장님이 저희 쪽에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또 보고 되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영재원 TV가 이게 항상 이렇게 저는 그게 딜레마였어요. 댓글이 안 달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댓글이 이제 또 달리기 시작하면 뭐 좋아요 이런 것보다도 그냥 진짜 질문이 좀 달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다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설명회 이렇게 강연 나가면 질문하시라 질문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완벽했구나 나의 강의. 질문거리가 없구나 막 이런 느낌. 자, 여기서 한번 또 끊어 가겠습니다. 네.